자,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 없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만 해도 제가 법정지상권이 있는 게 없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저런 거 보면 거주자 없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있든지 없든지 조사도 안 하고 무시해버리는데 그 당시는 제가 법정지상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땅 주인과 뭐가 같아? 건물 주인이 처음부터 같으면은 법정지상권 인정하는데 건물 주인이 같다는 건 건축물 대장이 없거나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재산세를 내는 사람과 애초에 땅 주인이 같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합니다. 판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강릉시청에 세무과로 가서 여기 번지수를 다 남항지동 86번지 번지수를 대고 여기에 재산세를 건물분 재산세를 내는 걸 누가 얼마나 내는지 지금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건 왜 알아보시려고 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항지동 86번지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재산세과에 있는 그분이 이렇게 날 쳐다보더니 그러면 당신은 제3자시네요. 그래서 얼뜻 보면 제3자일 수도 있죠. 그랬더니 우리 개인 비밀법에 의해서 그건 제3자에게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경매로 나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경매로 나온 걸 경매 정보지를 보여줬죠. 그때 이 사람이 경매 정보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니 자기 뒤에 있는 그 지금 상관한테 가서 뭐라고 하더니 날 보고 자기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러지 말고 상관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러래. 상관한테 갔죠. 갔더니 그 상관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여기 재산세 내려온 걸 얼마나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왜 알아보십니까? 그래서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했더니 아까하고 똑같이 제3자에게는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매로 나오면 가르쳐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관이 나한테다가 자기 앞에 있던 컴퓨터를 이렇게 모니터를 전체 돌리고 자판을 뚝 내면서 어느 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찾아서 보여주시면 된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거짓말하다 딱 걸렸죠. 전입신고는 가르쳐 주게끔 돼 있지만은 재산세 내는 건 가르쳐 주게끔 돼 있지 않거든요. 할 수 없이 제가 그러면은 누가 얼마는 필요 없고 재산세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건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번지수 탁 치더니 그 번지수로 재산세 내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지상권을 어떻게 한다? 주장할 근거가 없죠. 근데 사실을 보면 이 건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걸 주인이 주장을 해야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은 이런 지분을 가지고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우기면서 지료를 낼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면 이렇게 허물한 건물이 있을 때는 저는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도 된다? 지금은 자세히 알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무시해요. 보면. 그렇지만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입찰하기 전에 알아야 되겠다고 할 때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재산세를 내는 것과 내는 사람 이름과 토지에 있는 이름이 같게끔 됐을 때는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나오고 나서 자 이거를 낙찰을 받으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릉시 건축조례 보십시다. 아까 제가 건축법상 도로는 3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면 건축법상 도로라고 그랬는데 이 건축법상 도로를 가지고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도로가 있고 안 받아도 되는 도로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받아야 되는 도로인지 안 받아도 되는 도로인지가 조례에 나와 있는 게 강릉시 건축조례 보겠습니다. 제34의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 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법 제2조 1항 남목에 따라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땅 주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조례로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1번 보면은 국토계획 이행에 따라 결정 고시가 되었으며 미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 시내버스 노선도로 이용하는 사수장의 통로. 다시 말하면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는 땅은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복개된 하천, 국어 부지로서 포장된 통로, 국어나 하천을 덮개를 해갖고 포장이 돼 있을 때는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혀져 있는 통로, 제방도로나 공원 내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러한 도로와 접혀져 있는 통로에 접혀져 있는 땅은 안 봐도 된다 했는데, 자, 맨 마지막 5번입니다. 5번.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해놨죠. 사실상 주민이 이용한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하였으나 도로로 증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조금 아까 현황 도로가 있었죠. 그리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건물이 지어져 있고 마을이 지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상 주민이 이용한 통로죠. 사실상 아까 주민이 이용한 통로죠. 도로를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었죠. 동네 집이 있었죠. 하였었는데 아까 도로를 지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적상 도로가 없죠. 그런 것은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고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 허가 날 때 어떤다? 도로로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받은 땅에 요 5번에 의해서 어떤다?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하면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도로 갖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도로에 대한 건 책을 때로 썼기 때문에 제가 이게 다음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에 이 도로를 가지고 강의할 거예요. 세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에. 근데 정말 보면 강의할 텐데 그때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우선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적도상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는 다르다. 지적도에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는 4m 이상으로 다닐 수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다. 그런데 이 건축법상 도로를 개인의 땅이다 보니까 사용승낙을 받아봐야 되는 도로가 있고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도로가 있는데, 저렇게 조례에서 이미 동도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건축 허가를 받아갖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현황 도로는 사용승낙을 안 받고도 또다시 그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원칙을 알면 금방 이해가 가요.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도로를 쓸 때는 이해관계인의 사용승낙을 받아라 하는 얘기는 민법에서 규정한 남의 땅을 사용하게끔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게 민주국가에서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땅을 사용해서 도로를 쓸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라는 얘기는 돈을 주고 사용승낙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안 받아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법에 의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해관계인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저 도로를 이용해서 철수가 사용승낙을 받았어. 철수한테 그러니까 철수가 도로 주인한테 200만 원을 줬어요. 사용승낙을 받아 도로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철수 말고 영희가 쓰려고 하면은 영희가 돈을 또 줘야 돼, 안 줘야 돼?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보면 애초에 땅 주인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얘기를 해놓는 건데, 만약에 도로의 주인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 허가 받을 때 또 돈, 저걸 받을 때는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착취를 도와주는 거야, 착취. 착취를 해주면 해야 돼, 보호를 해야 돼. 한 번 받았으면 됐지, 그거를 그 돈을 쓰는 사람마다 다 받아야 돼?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뭐냐면 이미 네가 도로를 인정해서 사용수납을 한번 해줬을 때는 너는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다 찾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미 해준 거는 또다시 사용성을 또 받으려면 그거는 여러 사람한테다가 뭘 하는 거야? 보호를 해준 게 착취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동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사용수납을 받았을 때는 또다시 사용수납가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어떤다? 조례로 만들어 놓게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해줘야 돼. 이해관계인이 착취를 도와줘야 돼. 법은 이해관계를 보호해 준다는 얘기지, 이해관계인이 도로를 쓰고 있는 땅을 갖고 아무한테든지 돈 받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착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호해 주자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다? 조례에 의해서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수납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건축법상 조례에 나오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황도로를 봤을 때에 4m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내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땅 주인한테 사용수납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를 판단하는데, 동도로를 이용하여 이미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을 때는 안 받아도 된다 로 생각해보고, 무조건 그렇지 않고 저렇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건축법 조례를 들어가서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수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조례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을 때는, 저런 현황도로가 있을 때는 지적동 도로가 없어도 무시하고 입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게 꼭 4m 아니고 3m는 안 돼요? 자, 3m가 될 수도 있고 2m만 될 수도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된다는데, 막다른 골목길이 35m 미만인 경우에는 3m, 10m 미만인 경우에는 2m만 돼도 건축법상 도로로 된다는 것이 있고, 건축법에서 예외 규정에 의하면 또 뭐가 있냐면은, 이미 옛날부터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라고 한다고 되기 이전서부터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수 그런 도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나오면, 건축법에서 뭐라고 나오면 몇 미터 이상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만의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달 며칠이었죠?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에 도로를 갖고 8시간을 자세히 설명해 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런 것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것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건축허가 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만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겠죠? 보면 이런 원칙을 우리가 알게끔 되면은, 원칙을 알아야 돼, 써먹어야 돼. 써먹으려니까 입찰도 들어가고, 그런 것을 입찰을 들어갔을 때 낙찰을 받았을 때에 담당자가 사용수납서 받아오라 그러면, 여기 강릉시 건축조례 이렇게 되니까 사용수납을 안 받고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갖고 요구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1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3 타경 2791 충청남도 부여군 초천면 진오리 산 6번지 토지만 매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분 매각이 아니라 건물과 땅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처해고
땅만 경매로 나오는데 땅이 두 필지입니다. 보면 그래서 두 필지 합쳐서 전부 다 뭐냐면 529평인데 5,100만 원에 시작해서 2,6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저희들이 2,650만 원인가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보면 2000 몇 년도죠? 14년도죠. 2014년도인데 지금서부터 한 5, 6년 전이죠. 사실 이 당시에 이 특수 경매물건 제가 골라주면은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단독 응찰을 했었어요. 우리 보면 이 단독 응찰로 낙찰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집이 있고 요 집이 뒤에 있고 임야가 있고 여기 앞에 두 필지입니다. 보면 두 필지고 여기 보면은 건물이 누구도 제일 처음에 누구도 있죠? 최두로 돼 있죠. 토지가 누구로 돼 있죠? 최두로 돼 있죠. 근데 건축물 관리자가 누구 돼 있죠? 박종 돼 있죠. 그렇죠? 사실 보면은 저것은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의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법정 지상권이 없습니다. 이 법정 지상권 없는 걸 알고 사실은 이거를 낙찰을 우리 추천을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매각 허가가 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죠. 그러고 나면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서는 어떤다? 잔금 내라고 나오게끔 됩니다. 그러면 잔금 내고 시작해야 돼? 내기 전부터 시작해야 돼? 내기 전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을 내서 등기 이전이 완료된 다음에 시작을 하지만은 협상은 잔금 내기 전이라도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낙찰 받고 한 보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우리 수강생이 그 여자분 두 분이 공동 투자해서 낙찰 받은 거예요. 낙찰 받고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길래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갖고 여기 현장으로 던다 같이 간 겁니다. 가서 봤더니 시골의 옛날 집인데 이렇게 겨울이 이제 됐는지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쳐갖고 비닐로 이렇게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럼 문 열고 들어가서 계십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안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근데 나오는 여자를 봤더니 키가 아주 상당히 작아요. 키가 상당히 작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작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시 말하면 장애인식으로 좀 작다 정도로 작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여자분이 나오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땅만 낙찰 받았죠. 땅만 낙찰 받았죠. 그럼 여기서 제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죠. 협상을 하려고 이제 먼저 간 겁니다. 그러면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뭡니까? 우리 제주도 오신 분, 정 선생님, 협상을 할 때 상대편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편이 이 경매 물건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알아내야 건 그 사람이 얼만큼 알고 있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만 받았죠? 땅만 받았죠.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봤죠.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집과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땅만 받았어? 건물도 받았어? 근데 내가 뭐도 받았다 그래? 건물도 받았다 그래. 건물도 받았다 그래. 제 경험에 의하면은 땅만 받았는데도
건물도 같이 받았다 그러면 건물도 같이 받았다고 아는 사람이 반대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자체가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태여 내가 가르쳐 줄 필요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이 땅과 건물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사시는 분하고 만나뵈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정사장님,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하네. 건물은 우리 건데 어떻게 건물까지 낙찰 받았다고 그러시지? 즉 다시 말해 이 주인은 건물과 땅이 있는데 건물은 경매로 나오지 않고 땅만 경매로 나왔다는 걸 정확하게 어떤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상당히 아는구나 하고 알고 있지만은 제가 거기서 더 이상 뭐 땅만 봐서 싸울 필요 없이 그냥 더 이상은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그러는데 여기 제가 사장님 좀 뵙고 싶습니다. 누굴 뵙고 싶다? 사장님 뵙고 싶다는 얘기는 사장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내가 사장님을 뵙고 싶다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주인을 만나.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의 땅에 대표자 나와라 이거야. 대표자하고 얘기해야지 괜히 쓰잘데없는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사장님 계십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집 나가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니까 이 집 대표 나오라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특수 경매는 낙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찰 받아갖고 난 다음에 뒤처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낙찰 받았을 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 사장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나가고 안 계십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대표자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제가 그러면 그분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까 신창식이 엄마는 몰라요 그랬는데 이 여자는 저한테 뭐라면 알고 있지만은 못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뭐 한다? 그럼 못 가르쳐 준다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네?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그냥 뭐 제가 이게 수백 건을 처리해 보면은 내가 전화번호 물어보잖아요. 전화번호 팔로 가르쳐 주는 사람은 낙찰 받은 사람하고 대적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팔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지금처럼 알고 있지만 못 가르쳐 드립니다 하는 분은 낙찰 받은 사람이 오면은 어떤 식으로 대적하겠다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가르쳐 주는 것 자체를 어떤다? 겁내는 겁니다. 근데 겁내가 한 개도 우리는 그거 갖고 전화번호 안다 모른다 알 필요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 오시면은 저한테 어떤다? 전화 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제 전화번호 적어주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오는 것은 제가 그 사람은 협상할 마음이 있는데 내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협상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낙찰받으면 전화번호를 주고 오라는 얘기는 상대편이 협상을 원할 때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